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 집 주치의는요, 성형외과 전문의십니다. 반준섭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반준섭입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눌지 좀 알려주실까요? 오늘은 코 성형수술, 재수술과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를 아름답게 만드는 수술이 코 성형수술이죠. 그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 여성 중 성형수술 받으신 분들이 20%가량 된다고 하고요. 코 성형수술의 경우 전체 성형수술에서 20에서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코 성형수술 받으신 분들이 전국에 수십만 명 정도는 계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코 성형 어떤 부작용 발생이 가능하고 또 재수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형 수술을 하고 나서 만족스럽거나 혹은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재수술할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겠지만 또 다양한 이유로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닥칠 수가 있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적인 문제 때문에 또 코 성형 수술을 하기도 한다고 들었는데요. 그 기능적인 문제라는 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실까요? 보통 휜 코에서는 비염이나 비중격 망곡증 등이 잘 동반되는데요. 휜 코 교정이나 비중격 교정술을 통해서 기능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코 재수술의 경우에서는 기존의 코 수술에서 비중격 연고를 사용했다 한 경우에 코의 지지력이 약해지면서 코의 지붕이 약간 내려앉거나 비중격이 휘게 되면 숨쉬기 불편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코막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재수술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 교정하면 기능적으로도 코막힘 증상이 개선되고 숨쉬기가 편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휜 코나 비중격 만곡증이 있는 경우, 기능 개선을 위해서 교정을 할 뿐만 아니라 이럴 경우에는 미용적인 부분까지도 고려한 수술이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기능성 코 수술을 받으시면서 미용적 코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또 미용적인 코 성형 수술을 받으시면서 함께 기능 개선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기능성 코 수술로는 비중격 교정술, 비밸브 재건술 등이 있는데요. 모두 숨쉬는 기능을 개선해주는 수술들입니다. 네, 그러면 코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코 성형 수술을 원하는 경우, 그리고 이렇게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건 어쩔 수 없이 꼭 해야 하는 경우인데, 전문의로서 코 성형 수술을 또 권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가 좀 해당이 될까요? 코 모양이 많이 미워서 얼굴의 조화가 깨지는 경우라든가, 본인이 코 모양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한 경우, 기존의 이제 코 성형 수술로 인해서 모양이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코 성형 수술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텐데요. 종류별로 좀 나눠서 볼까요?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우선 모양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요. 낮은 코 교정 수술, 휜 코 교정 수술, 매부리 코 교정 수술, 들린 코 교정 수술, 긴 코 화살코 교정 수술 또는 뭉툭한 코 교정 수술 등이 있고요. 재료에 따라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형물을 사용하는 코 성형 수술 또는 무보형물을 사용하는 자가조직 코 성형, 필러를 이용하는 필러 주사 코 성형 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부위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요. 콧대, 코끝, 콧볼, 콧구멍, 비주, 비순각, 성형 등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네. 모양과 재료도 부위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요즘은 이렇게 일부만 또 성형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어떤 경우들이 좀 해당이 될까요? 코끝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콧볼 축소만 하는 경우, 콧구멍 교정만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식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우선 교정이 필요한 문제점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달라지겠습니다. 그리고 선호하는 재료에 따라서도 수술 방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보형물 사용 여부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아직까지 보형물 사용이 좀 더 많지만 자가 조직만 사용하는 코 성형 수술도 현재는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보다 나은 결과를 위해서 사실은 코 성형 수술 전에 정확하게 상태 파악부터 하는 게 먼저일 텐데 어떤 검사들이 좀 진행이 될까요? 네, 기본적인 문진, 시진, 촉진이나 과거력 조사 등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3D CT 검사라는 것을 코 재수술에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수술에서 CT 검사를 필수로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코 재수술에서는 기존의 상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3D CT를 하게 되면 기존에 사용된 보형물이라든가 재료,
뭐 코뼈나 연골 모양, 뭐 형태의 이상 등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수술 계획을 세우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수술을 하고 나면 뭐 부작용이 안 생기면 좋지만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수술 후 회복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완전하게 회복되기까지는 이게 기간을 어느 정도로 좀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수술 직후에 이제 기본적인 회복 기간은 보통 일주일 정도인데요.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2주일 정도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아서 수술 여부를 모를 정도가 상태가 되고요. 다만 이제 완전한 회복에는 수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셔야 됩니다. 보통 70% 정도 자리 잡는데 한 달, 100% 정도 자리 잡는 걸 6개월까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 성형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좀 정리를 할 텐데요. 기본적인 통증 외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수술 후 가능한 문제들로 뭐 신경손상, 출혈, 혈종, 감염이나 염증 등이 있을 수 있겠고요. 먼저 신경손상 및 감각 이상은 이제 수술 시에 불가피하게 신경장 가지들이 끊어지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코끝에 뭐 감각이 저하가 된다거나 만지면 전기 오는 듯 찌릿한 느낌이 난다거나 따끔한 느낌 등이 정상적으로 있을 수 있고요. 이러한 감각 이상은 이제 수개월에 걸쳐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게 됩니다. 또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출혈이나 혈종 같은 게 생길 수 있고요. 수술 부위에 피가 고이거나 상처에서 약간의 피가 배어 나오는 현상이 정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상처에서 피가 배어 나오는 건 하루 정도면 먹고요. 혈종 같은 경우도 대개 1에서 3주에 걸쳐서 자연적으로 흡수됩니다. 바로 꼭 치료를 받아야 하는 또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 말씀하신 그 부작용 말고 또 어떤 부작용들이 더 있습니까? 그 염증이나 감염이 있는데요. 급성 감염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수술하고 1, 2주 정도에 발생하고요. 갑자기 코가 붓고 빨개지고 아프고 심하면 고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고요. 초기의 발견 시에는 쉽게 치료가 가능하지만 상태에 따라서는 최악의 경우 보형물을 제거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이제 정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문제들로 이제 코 안 점막이 붓게 되면 이제 이게 맑은 콧물 형태로 나올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적인 코막힘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다만 이런 증상들은 붓기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회복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다른 뭐 성형 수술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코 성형 수술 후에는 좀 부작용이 많다고 좀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코 성형 수술이 부작용이 많다고들 알고 계시지만 실제 재수술 케이스에서 진정한 부작용을 볼 수 있는 사례는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 재수술 많이 하지만 10명 중 9명 정도는 모양상의 불만족, 미흡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10명에 1명 중 정도는 뭐 감염이나 구축 이런 부작용 사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불만족은 코 상태가 어떻게 됐을 때를 말씀을 하실까요? 네, 모양상의 불만족이나 미흡 사례들로는 보통 미간이 너무 높은 경우 또는 뭐 코끝이 처진 경우, 코끝이 들린 경우, 뭐 보형물의 비뚤어짐이나 비침 또는 뭐 코의 비대칭, 코끝이 너무 뾰족하거나 찝힌 모양인 경우, 콧대나 코끝을 뭐 좀 더 높이고 싶길 원하는 경우 등이 있고요. 재수술을 통해서 좀 더 자연스럽고 만족스럽게 개선이 사실은 가능합니다. 사실 요즘은 크게 모양이 이상하지 않은 경우지만 이제 디테일한 교정이나 본인이 좀 더 선호한 스타일로 만들기 위해 재수술하는 경우도 많은 편입니다. 네. 그 모양상의 불만족 말고도 어떤 이유로 또 재수술을 받기도 합니까? 네. 부작용 형태로 이제 감염이나 염증 등을 들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0.1에서 0.2% 정도 보는데 사실 의학적으로 코 성형 수술 시 1% 내외에서 불가항력적인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물론 뭐 재수술을 또 해야 한다는 것조차도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이 염증은 또 따로 치료를 해야 하는 겁니까? 염증은 이제 별도로 치료가 필요하고요. 보통 염증 발생 시에는 붓고 빨개지고 아프고 고름이 나오는 증상이 특징적이고요.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는 초기에 빨리 치료를 해서 항생제 복용이나 상처 치료 등을 하시게 되면 쉽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염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셔 빠른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염증을 만약에 장기간 방치할 경우에는 일부에서 구축이라는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구축은 이제 염증의 이상 반응인데 조직이 쪼그러들면서 코가 들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네, 자, 이렇게 코 성형수술 후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부작용들은 왜 생기는지 이유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사실 이제 과거에는 좀 수술법 자체가 좀 불완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코성형 수술법은 이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중이지만요. 과거에는 안전성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예전의 수술법은 사실 코끝까지도 보형물로 과도하게 높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코끝에서 보형물의 윤곽이 드러난다거나 피부가 얇아진다거나 심한 경우는 뭐 얇아진 피부를 통해서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보형물이 외부로 노출되는 경우도 사실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요즘에서는 그 일부에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보형물을 사용한다고 무조건 부작용이 생긴다거나 언젠가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이제 과거에 뭐 수술법으로 받으셨더라도 사실은 수십 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사시는 50대, 60대 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발견됐던 그런 뭐 문제점들은 많이 개선이 된 겁니까? 뭐 최신의 수술법은 어떻게 좀 달라졌습니까? 네. 사실 이제 코 성형수술 안전성 측면에서는 코끝 부분의 수술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요즘은 이제 코끝 부분은 보형물 사용을 배제하고 자기 코끝 연골 자체를 높여주거나 자기 연골 이식을 통해서 모양을 만들어주는 방식을 이용하는데요. 이 방법을 이용할 경우는 콧대 보형물을 일부 사용하더라도 보형물로 인한 문제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편이라서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안전성을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콧대에도 보형물 대신 자가연골이나 자가진피 등 자가조직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뭐 요즘에는 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안전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어쨌거나 코 성형 수술 후 부작용이 생기는 이유로 먼저 과거의 불완전한 수술법을 들어주셨습니다. 또 어떤 이유가 더 있습니까? 네,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수술 후 관리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술 후 지켜야 할 사항들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부작용 발생이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수술 후 수일간 항생제 등 약물을 철저히 복용해야 하는데 임의로 약을 먹지 않으시는 경우 또는 통상적으로 수술 후 3, 4주간의 기본적인 금주 금연 기간이 필요한데 이를 준수하시지 않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후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군요. 부작용 발생 시 대처 방법에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수술 후 이상이 있을 경우는 즉각적으로 사실 병원에 문의하시거나 방문하셔서 체크를 받으셔야 하는데 문제를 오랜 기간 방치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예를 들면 염증 발생으로 코가 오랜 기간 부어 있는데 그냥 지내는 경우라든가 문제가 있을 때 빨리 치료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무시하고 오랜 기간 방치하게 되면 사실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아무리 작은 증상이라도 절대로 그냥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게요. 어떤 경우에 재수술이 필요할까요? 네, 염증이나 구축 등 부작용 발생 시에 재수술이 필요하고요. 또 모양상의 문제인 미간이 너무 높다거나 코끝이 처진 경우, 코끝이 들린 경우, 보형물의 비뚤어짐, 모양 비침, 코의 비대칭, 코끝이 너무 뾰족하거나 찝힌 모양인 경우, 부분적인 함몰이나 변형 등 모양의 이상이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또 수술한 티가 너무 많이 나거나 인위적인 느낌으로 인한 모양상의 불만족, 이를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및 컴플렉스 발생의 경우도 있겠습니다. 뭐 물론 염증이라든지 구축이 생겼을 때는 꼭 재수술을 받아야겠지만 웬만큼 불만족 때문에 심하지 않은 그런 모양 때문이라고 한다면 굳이 재수술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제 보다 발전된 성형수술에 기대한 기대감으로 부작용이 심하지 않음에도 재수술을 시행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재수술은 무조건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리스크도 동반하는 것이므로 잘 알아보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사실 방금 그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재수술이잖아요.
처음으로 하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재수술이 기존 수술, 처음 하는 그 수술에 비해서는 더 오래 걸리고 복잡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재수술은 수술의 난이도가 기본적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술 시간도 첫 수술보다 더 걸리게 됩니다. 이는 코의 상태가 처음 수술과는 많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연골도 변형되어 있고요. 뭐 흉살이 생겨 있는 경우도 있고요. 조직과 조직을 분리하는 데 시간도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기존에 이제 삽입한 보형물이나 연골 등이 있다면 이걸 또 분리 제거하는 과정에도 시간이 더 필요하고요. 또 뭐 추가적으로 자가 조직을 채취하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간이 길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재수술 방법은 어떻습니까? 처음 하는 수술 방법과 그 자체가 좀 많이 다른 건 아닌가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또다시 재수술하지 않기 위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염증 여부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현재 기존에 염증이 있는 경우는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고 자가 조직으로 재수술하게 됩니다. 염증이 있는 경우에 보형물을 다시 사용할 경우 염증 재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요. 염증이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자가 조직은 자가 연골, 자가 진피 등이 있고요. 염증에 사실 가장 강한 재료는 자가 늑연골이라는 재료이고요. 자가 늑연골은 이제 자기 가슴이나 복부를 한 2, 3cm 정도 절개하여 채취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염증 여부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좀 달라지는데요. 재료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까? 코끝에 사용하는 재료가 제일 중요한데요. 가장 안전하고 재수술 가능성이 적은 재료를 사용해야만 다시 재수술 하시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코끝 재료로 가장 안전성이 높은 것은 자기 연골인데요. 귀연골, 비중격연골, 자가 늑연골이고요. 이 외에 뭐 기증연골이라고 타인의 사체에서 채취한 늑연골이라든가 인조뼈, 또는 뭐 PCL, 메쉬 같은 재료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있는 재료로서 재수술 사용 시에는 신중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재수술 후에 또다시 재수술을 받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재수술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팁을 주시죠. 사실 재수술 후 관리 면에서도 첫 수술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수술 후 항생제 등 약물 복용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3, 4주간의 금주 금연은 필수적입니다. 수술 전으로 복용하면 안 되는 약물들이 있는데요. 복용 중인 약물들이 있으시다면 병원에 문의하셔서 복용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 성형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그리고 재수술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반준섭 원장이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